자, 꼰대 아빠와 등골 브레이커의 브랜드 설정, 우리 지속 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하나 준비해 왔는데 자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가 무엇이고 그 브랜드가 자신한테 뭐를 의미하는지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는 아마도 농심 오뚜기 그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농심 오뚜기가 라면을 하고 과자 같은 것도 만드는데 저에게 이제 라면은 이제 배고플 때 간식으로서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즉 그러니까 점심은 먹었는데 배는 고프고 그래서 뭔가 좀 먹어야 될 때 라면 한 개씩 끓여 먹거든요. 그래서 이 농심하고 오뚜기가 저한테 주는 의미가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고 저한테 주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준이? 저는 일단은 각 제품마다 어, 제가 그러니까 선호하는 브랜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대기업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스포츠 분야에서는 뭐 유명한 뭐 아디다스나 아니면 나이키, 뭐 뉴발란스 뭐 그런 부분을 입거나 신고요. 그리고 음식 같은 부분에서 아까 지성님이 말씀했던 것 같이 뭐 농심이나 오뚜기나 뭐 그런 부분을 많이 먹고요. 그리고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어, 애플하고 삼성 중에 하나인데, 어, 거의, 저희 대부분이 거의 보통 삼성을 쓰고요. 그다음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출판사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나? 완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현금 네? 아니 아, 해? 아, 네. 책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대부분의 읽는 책이, 뭐, 김영사나 아니면, 뭐, 그, 문제집 중에 애니 능률이라는 책이 있는데, 브랜드 출판사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누구? 지속투? 여기요. 음, 네.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 브랜드를 제일 네, 음, 많이 그거를 하고 잠시만 정확히 질문이 네. 자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와 네. 그것이 자신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 저는 삼성 브랜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집 정수기가 삼성이고요. 그래서 네, 일단 식수를 네, 그쪽에서 먹고 또 핸드폰도 삼성이고 뭐 그밖에 여러 전자기기들이 저희 집은 삼성께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서 제가 삼성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저는, 산리오가 옛날에, 지금은 잘 안 사는데, 옛날에 되게 많이 샀어서, 산리오 제품을 되게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쿠로미 이런 게 산리오. 아, 음, 약간 네. 음. 네. 선생님. 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브랜드에 관심이 없고, 브랜드에 대해 약간 그 저항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 나이키를 못 신어서 그랬었는지 내가 나이키는 내가 평생 내가 절대 안 신겠다. 아, 나이키는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래서 신발은 나이키를 신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모르고 그 반팔 티를 나이키가 하나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이키인 거 알았으면 내가 그 근데 뭐 그 산 건지 누가 얻어서 입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오히려 반발심 이런 거는 있지 내가 특정 브랜드를 선호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석 투 하진이었나? 하진. 저였어요. 음, 어, 저는 여러분이 그, 여기서 브랜드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네, 여기 상호 씨랑 현수의 갈등처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은데 일단 저는 브랜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저희 학교에는 샤넬 같은 명품 학교 규칙에는 샤넬 같은 명품들은 못 들고 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너무 비싸면 다른 아이들이 그 막 처참한 기분을 느끼게 될까 그런 이유가 조금 있다는데 그런 거면 책에 나왔듯이 그, 명품이 정말 계급을 나누게 될 것 같고 그런 걸로 저는 브랜드가 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지석 원님? 저는 이제 브랜드가 딱 필요 없다, 필요하다 이런 입장은 딱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브랜드에 전혀 의미를 안 두고 있거든요. 항상 그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비싼 거 뭐하러 사 보세 입으면 되지. 약간 이런 항상 이런 식이어가지고 솔직히 저는 명품백 같은 거 뭐 탐내는 사람들 심리도 이해가 안 되고 굳이 비싼 거 살 거면 성능 좋고 싼 거 사서 입지. 자꾸 항상 이런 마인드여서 저는 특히 브랜드는 사람들이 열광하긴 하지만 필요하다 이런 느낌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지훈님? 저는 이 책에서 두 입장이 둘 다 이해가 되긴 하지만 브랜드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필요가 있다라고 구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만 굳이 선택하자면 브랜드가 필요 있다 조금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브랜드가, 그러니까 이 명품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 매우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을 조금 계급을 올려준다고 해야 되나? 계급을 나누고 계급을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 명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명품만이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썼던 나이키나 아니면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명품같이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이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가 사라진다면, 어, 우리가 신발 같은 것을, 어, 어디 가서 사 입는 것 자체가 브랜드가 사라진다면 힘들 것이고, 그래가지고, 둘 다 좋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하나만 선택하자면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것이, 생활할 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윤지석 투님? 네. 저는 브랜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브랜드에서 지금 패션 쪽보다 저는 이 전적으로 브랜드의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뭐 음식이나 뭐 아니면은 뭐 자선단체 뭐 이런 것들 다 브랜드에 해당하고 뭐 대표적으로 자선단체 같은 걸 들어보자면은 이 자선단체는 그 이 자선단체는 뭔가를 뭐 후원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 자선단체가. 근데 뭐 이런 자선단체들이 이런 거를 뭐 도움을 주는 거 그게 그 자선단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후원이나 뭐 그런 거를 받아서 활동하는 자선단체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후원 받는 것도 결국에는 그 자선단체가 무슨 뭐 자선단체 그러니까 그 자기만의 고유의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 자선단체에 대해서 뭐 뭐를 내가 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뭐 참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예 가능하고 또 먹는 것도 아예 브랜드 자체가 없으면은 뭐 이나저나 뭐 뭐 다른 여러 사람들은 다 공감할 텐데 뭐 라면 같은 거 되게 전부 다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다 브랜드를 없앤다. 그러니까 즉 전부 다 브랜드를 통일시켜 버린다. 이러면은 뭐 라면도 뭐 그냥 전부 다 라면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예 뭐 신라면 진라면 이런 게 다 라면이니까
결국에는 브랜드가 있어야지 무언가 이 이름 같은 것들도 다 해당이 되니까 브랜드는 거의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그 선생님. 네. 뭐 제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논의를 할 때 참 이게 어려운 점이 그런 거야. 똑같이 지금 우리가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석원과 준이 머릿속에 있는 브랜드와 지석2의 머릿속에 있는 브랜드가 서로 다른 브랜드인 거지. 지석2의 머릿속에 있는 브랜드는 말 그대로 그냥 이름, 구별 짓는 이름으로서의 브랜드 기능을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제 나머지 하진이라던가 뭐 준이 지석 원 같은 경우에 브랜드는 이른바 명품 브랜드, 일반 브랜드가 아니라 명품 브랜드에서 구별진 어떤 그런 브랜드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명품 브랜드와 관련되어서 이제 물론 또 이제 준이하고 지석이는 또 입장이 또 갈리고 있지 지석원은. 근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 논의에 쓰는 용어가 뭐를 규정하고 있는지 어떤 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합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무슨 토론대회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용어 정의를 먼저 해. 토론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 그러고 나서 토론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또는 저희 여러분이 나중에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도 사용하는 단어는 요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연구 범위는 여기로 제한을 한다. 라고 규정을 해. 그렇지 않고서는 서로 이제 그 토론이라던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고 하진이 뭐 무슨 얘기하려고 했어? 아, 그, 아, 응.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 자, 뭐 선생님은 그래서 원래 하진이가 질문한 그런 브랜드, 이른바 고가 브랜드, 명품 브랜드와 관련되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브랜드에 대한 약간 반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브랜드를 없애거나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브랜드를 향유할 사람, 누릴 사람은 그냥 누리어라. 그런데 내가 굳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 한 가지와 브랜드를 누리는 사람이 브랜드를 누리는 걸로 이른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깔본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브랜드 이것들이 선택의 문제, 서로 다른 거에 어떤 그런 문제 정도로 서로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그 브랜드로 그 가족 간의 그 갈등이나 그런 적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 저는요, 그 갈등이라기엔 좀 그런데, 그 전주인가 놀러 갔을 때 그 시나몰 인형인가? 그 7만 원짜리인가 그런 거였거든요. 너무 예뻐서 그 사고 싶었는데 윤지석이 엄청 말리더라고요. 그딴 걸 왜 사냐고. 7만 원짜리나 되는데. 그래서 결국 못 사고 토토로 손수건을 갖고 왔는데, 근데 이게 엄마 아빠는 사고 싶으면 사라 하셨는데 윤지석 때문에 못 샀어요, 걔가. 저는 네,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족보단 형제 간의 남매 간의 갈등. 네, 그럼 윤지석 원님. 뭐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서 뭐 사는 거 가지고 갈등 겪은 적이 브랜드 가지고 갈등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옷도 엄마가 사요. 그래가지고 갈등 겪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럼 박준희님. 저도 제가 겪은 건 기억이 안 나고, 제 사촌이, 어, 그, 외갓집에 저희 가족이 외갓집에 갔는데, 제 사촌이, 그, 그, 제 제 사촌의 엄마들, 그러니까 저한테 외숙모, 사촌이, 외숙모한테, 뭐, 애플워치를 사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애플워치를 사달라고 했는데, 외숙모는 뭐, 안 된다고 하셨나 봐요. 막, 그래가지고, 외숙모하고 막, 저의 사촌하고, 막 둘이 막 엄청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에는, 안 사게 됐다고 뭐 그렇게 말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제 경험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싸우는 거는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민지석 투님? 저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원하는 게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싸움 같은 것도 딱히 일어난 거에 대해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진이를 말린 이유는 뭐야? 어? 지석투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아니, 시나모를, 아니, 전 말린 게 아니라 권유를 했을 뿐이죠. 아니, 그렇게 권유가, 권유한 걔가, 이유는 뭐야? 그렇게 권유한 이유. 너의 걔가 가치관은 뭐길래? 카드를 안 내놨어요. 걔가 카드를 갖고 아니, 있어가지고. 이게, 그, 조그마한 인형보다 그냥 손수건이 더 낫지 않냐라고 권유를 전했을 뿐이고, 걔는 그거를 수락한 뿐입니다. 아니고 카드를 안 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석이 너가 보기에는 그 인형을 사는 게 너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거잖아. 네? 그 소비가 바람직하지 않은 소비라고 생각한 거잖아. 네. 그 돈 내고 그 인형을 사는 게 그 뭐야 좋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고. 저는 그쪽에 일단 관심이 없어갖고, 응. 손바닥 크기도 안 되는, 응. 인형이 7만 원이 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던 걸로 그때 응. 기억합니다. 예. 응. 짜증나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네. 그런 거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짜증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맞아. 뭘 사든. 또 그리고 제가 이 유나진이라는 저희 집에 지출을 담당하는 이 유나진을 억제를 제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귀찮게 하려고, 아니, 짜증나게 하려고 하고 만 수입 없는 지출을 담당하고 있어. 음. 네. 하진. 전, 그 선생님, 네, 저는 저희 제가 이거 쓰는 이 스마트폰 이런 거는 보통 중고로 해서 뭐한 10만 원 넘지 않는 그냥 공기계 폰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희 딸이 아이폰을 그것도 신상으로 사달라고 그래갖고 120만 원? 뭐 이렇게 그걸 사달라고 해가지고 아니 너는 뭐 그거 갖고 뭘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뭐 직장인도 아니고 네가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라고 처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은 딸이 샀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이해할 수 없으나 약간 이해 그런 뭐, 기분은 약간 그런 기분은 그러니까 요즘 학교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이폰을 거의 좀 최신 걸로 써요. 뭐 그래가지고 좀 그거에 동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닐까요? 뭐 어쨌든 근데 뭐 자기가 다른 거 안 사고 그거는 내가 사고 싶다고 그러니 뭐 음. 그 정도는 뭐 인정해 줄 수 있다. 뭐 모든 걸 다 그렇게 한다는 건 인정 못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물론 지금 그게 이제 더 기분 나빴던 건 이제 어쨌든 그걸 왜 내 돈으로 네가 그걸 사내라고 그러냐. 네 돈으로 네가 사내는 거에 대해 내가 전혀 내가 터치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다른 거 사랬더니 다른 거 아예 안 사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어쨌든 그거 갖고 살아라고 해서 뭐 자기가 받은 세뱃돈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사겠다 그래서 그래라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뭐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거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네,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사진 네, 저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준이가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 27쪽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그래서, 브랜드는 부족을 만들지, 그 브랜드를 가져야 같은 부족이 될 수 있게 말이야. 브랜드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같은 브랜드를 쓰는 사람을 알아보고, 같은 부족, 동질감 같은 것을 느끼지. 그리고 이제 27쪽에 동조 현상이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따라하는 거야. 혼자만 다른 걸 불편해한다라고 해서 그게 좀 더 강한 사람이 있어. 그게 몹시 강한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해야 된다. 그 안에 끼어야 된다. 그 안에 끼지 못했을 경우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워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이 책에서 보면 태지는 전혀 또 그렇지 않지. 태지는 늘 브랜드와 상관없이 사는 아이였다. 뭐 새 것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태지는 새 것을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남들과 좀 다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같은 걸 좀 싫어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같은 걸 싫어하는 사람이 다시 이게 두 가지 나뉘어.
남들과 같은 걸 싫어하기 때문에 명품을 사는 사람이 있고 압도적으로 그 평범한 거 싫어서. 근데 또 다르게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다른 남들이 브랜드에 열광하기 때문에 브랜드에 열광하지 않겠다. 나는 쪽 이른바 자연인 계통으로 난 가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들 어쨌든 남과 좀 다르게 살려고 하는 뭐 개인의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달라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고 다음 지석 투.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면은 뭐 어떤 방식으로, 뭐, 어떤 제품을 이용해서 뭐 브랜드를 만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 이 브랜드를 저는 뭐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은, 어, 식품 쪽으로 뭐 그런 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네. 뭐 이게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뭐 간단하게 뭐 자신이 무언가 좋아하는 거 뭐 그런 거로 저는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뭐, 뭐 제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인 뭐 수박 같은 거를 붙여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성님? 저는 그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면은 큐브 브랜드를 만들 것 같습니다. 이미 훌륭한 큐브 브랜드 많지만 약간 진짜 제 입맛에 맞게 되게 묵직한 느낌으로 큐브 브랜드를 직접 만들어 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인님? 어, 저는 뭐, 어, 아, 딱히 뭐 만들고 싶은 브랜드가 없는데, 그냥 되게 획기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식품을 들어도 요즘에 막 네모난 수박이나 아니면 막 그 되게 특이한 과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그 과일을 변형한 막 그런 거 브랜드도 만들어 보고 싶고, 되게 어쨌든 획기적인 조금 그냥이랑은 조금 다른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진님? 우선 요즘 일러스트나 캐릭터에 관심이 있어서 그 캐릭터나 그런 걸로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 음, 음, 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저는 이미 이선배 독서교실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서 어,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브랜드가 뭐냐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 참 윤지석, 박준희, 하진 뭐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브랜드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큰 과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준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자기 브랜드 아까 준이가 뭐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겠다. 그럼 사실 그것도 준이라는 브랜드가 되는 거지. 그 정책 자체가 준이의 어떤 그런 브랜드 박준이 하면 뭐 이것이 생각난다. 라는 식으로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준이 왜 손든 거야? 아니. 그거 아니야? 지석. 네. 이선, 네, 수고했습니다. 준이. 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할 거는 그 만약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상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이런 브랜드 점퍼를 만약 여러분이 입고 싶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나오는 아빠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킬지가 궁금했는데 일단 저는 어 이 프레젠테이션 자체가 브랜드 점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할 거는,
이 브랜드 점퍼의 필요성과 그리고 브랜드 점퍼의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를 한 다음에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의 동조 현상을 통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걸 입고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느 정도 이 그룹에 포함하려면 브랜드 점퍼를 입을 필요가 있다. 막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음, 아빠를 설득할 것 같습니다. 네, 지성님? 음, 일단은 근데 이쪽에 나오는 캐릭터 상호 씨 사람이라는 사람이 브랜드 관련돼서 되게 정말 지식이 좀 이상할 정도로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에 관련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런 방법 등이 물론 되게 좋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냥 그 다가오는 시험에서 올 A 받은 다음에 딱 성적표 놓고서 달라고 할 것 같네요. 사달라고 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하진님? 저는 음, 윤지석 하고 하겠습니다. 네, 지석투님?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웬만해서는 그런 거를 거절 안 당하긴 했는데, 만약에 그런 거를 어머니가 안 내신다고 하면은, 거래를 해야겠죠. 중간고사에 100절 맞던다든지, A를 맞던다든지, 지성이랑 비슷하게, 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하진님? 일단 저는 아까 앞서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좀 제가 집안일을 좀 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음, 잠바를 주시거나 아니 용돈을 더 주시거나 그래서 잠바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질문의 목적이랑 다 대답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다음 선생님? 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니 뭐 그 수련회 뭐 캠프 이런 데 가는데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때 안 들었을 때 아마 단식 투쟁 비슷하게 밥을 안 먹고 투정 부리고 삐쳐서 말 안 하고 그랬더니 보내줬던 그런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커서는 아까 준이가 했던 방식대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설득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논리적 근거를 갖고 설득하기 에 애쓰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딸이 됐을 때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딸한테 네가 나를 설득해라. 이 책에 나오는 아빠처럼 네가 나를 설득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받아주겠다라고 했었고 물론 여기 나오는 아빠처럼 저도 논리적으로 막 반박을 해서 그래서 한참 오갔는데 나중에는 너가 그렇게 노력한 정성이 갸륵하니 그러니 해 들어주겠다라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저희 아이가 예전에 어항 그리고 물고기 키우겠다고 아니면 뭐 햄스터 뭐 이런 반려동물 이런 거 키우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걸 뭐 허용할 수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아이가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득하는 어떤 그런 글을 써서 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들어줬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뭐 그러한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 책에서 사실은 이제 브랜드가 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거야? 브랜드 갖고 왜 이 책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어, 비싸서요. 지석이 뭐라고? 비싸서요. 비싸서. 그래서 여기 보면 등골 브레이커라는 게 책적으로 나오는데 왜 등골 브레이커야? 어머니의 너무, 등골을 너무 휘어잡아서. 비싸가지고 음, 부모님의 아, 등골을 희귀할 만큼. 그렇지. 그래서 지금도 역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때 이제 그 이른바 패딩, 겨울철 그 패딩이 100만 원 호가하는 그런 패딩이 한때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했던 그런 때가 있어. 우리가 그 패딩의 사실은 보면 등산용품이야. 방한 등산용품. 근데 학생들이 다 무슨 산에 가는 것도 아닌데 다 그걸 입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통 한 뭐 1, 20만 원이면 시중에 있는 상품을 살 수 있는데 막 그건 7, 80만 원부터 100만 원 이상까지 뭐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라는 것들이 생겨났고, 뭐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제 이 이야기에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요즘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뭐
뭐 여자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이른바 명품 백으로 이제 대표되는 막 가방 하나에 막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그 가방을 그래서 가지고 있냐 없냐 요거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이 다르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 그래서 이게 이 책에는 청소년으로 나왔지만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래서 남자들 뭐 남자들 나눈 게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보통의 경우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양상으로만 얘기하면 자동차 가지고 차를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타지 않느냐 좋은 브랜드 우리 그 차를 타냐 타지 않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뭐 좀 특이하게는 만년필 만년필 아니면 이제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명품 시계 뭐 그런 식으로 보니까 이제 이른바 명품 시장이라는 것이 형성돼 있어 뭐 구두도 그렇고 뭐 양복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가 그 사람의 가치를 표현해 준다 라고 이제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어쨌든 그 명품을 자기가 소비한다라는 것들은 단지 명품을 소비한다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의 부를 상징하는 그 표현하는 표현 수단. 그래서 그것만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클래스가 높은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영향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까 누가 얘기했지? 하진이가 얘기했나? 위화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느냐. 특히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평등하게 같이 배워야 될 어떤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위화감이 조성되냐 해서, 이런 교복 찬성론자들이 제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교복을 다 같이 똑같은 교복을 입혀놓으면 위화감이 사라진다. 근데 만약에 자율, 그냥 자율 복장으로 다니면 누구는 명품 브랜드 옷 입고 다니고 누구는 허름한 옷 입고 다닐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평등 의식을 느낄 수 있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바로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지석이가 말했던 그런데 브랜드란 무엇인가? 브랜드란 도대체 왜 생겨났는가? 브랜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라는 것까지. 그래서 브랜드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덤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 어떻게 남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나? 자료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요 그 과정 안에서 또 이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태지라는 아이를 통해서 이른바 삶의 태도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는 것들이 바람직한 거가. 여기도 지금 여러분도 지금 이제 각각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다른 거지. 지석원 같은 경우에는 난 특별히 그런 거에 신경 안 쓴다. 그 가성비를 중요시 여긴다. 라는 게 이제 지석원의 입장인 것 같아. 들어보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하진이는 소비할 수 있으면 좀 소비하고 싶은데 어? 그 못된 오빠 때문에 자기의 소비의 욕망을 좀 이렇게 뭐야 어? 그 펼치지 못하는 어, 근데 제 생각엔 이 어, 펼칠 대로 펼친 것 같은데. 아유 지서가 하진이를 너 그렇게 그렇게 뭐야 만만하게 보면 안 돼. 하진아 너 지금 네 욕망을 마음대로 펼치고 있어? 아니요, 제 때문에 맘대로 못 펼칠 것 같아요. 그게 그렇지. 맘대로 못 펼치는 거였구나. 어? 아닌가요? 레벨이 다르지. 그래서 그런 근데 점에서 하진이 어째 제가 그걸 산다고 말을 안 하고 사고 싶다 생각만 했는데 걔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제가 이거 예쁘다, 이거 살까라고 했는데 은지석이 사면 안 된다고 막 엄마는 사고 싶으면 사도 된다 했는데 엄마 카드인데 제가 안 된다고 뭐라 저는 하길래 그는 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고, 두 개 다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가성비를 따져보면은 그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했듯이 가성비라는 게 있고 이게 이른바 가신비라는 게 또 있더라고.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가 뭐를 더 추구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가끔 누가 부자냐, 부자가 뭐냐라고 할 때 가격표 신경 안 쓰고 가격표 안 보고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사람? 소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부자다. 그리고 그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뭐부터 본다는 거야. 쌤도 이렇게 보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보냐면 가격표부터 봐. 그래가지고 아예 가격표가 비싸면 그거에 대해서 뭐야 마음을 아예 접어. 근데 그런 점에서 자기가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게 이제 진정한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서 그거를
그런 소비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반면에 절약, 뭐 집안 형편 이런 거에 끊임없이 이제 세뇌당하면서 산 사람들은 소비에 대해서 죄악시야, 죄악시. 소비를 하면 이건 낭비하는 거고 잘못된 거다라는 것도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그래서 돈이 있어도 뭐 한다는 거야? 못 사.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어?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나온 태지도 약간 그런 식인데 이른바 환경론자들. 환경론자들은 이런 부자 이런 소비의 관점에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소박한 삶. 그 삶이 지구를 위해서 바람직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 또는 이 책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시각은 이런 고가 브랜드가 뭐라는 거야? 자본가들의 돈을 벌기 위한 음모라는 거야. 음모로. 브랜드로 현혹해서 끊임없이 소비 욕망을 부추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익을 흡혈귀가 빨아가듯이 다 빨아간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그걸 사기 위해서 더 뭐 해야 돼?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더 많이 일을 해서 결국은 그 돈을 결국은 누가? 그런 일부 그런 명품 브랜드 회사의 CEO가 자본가들이 가져가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음모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또 한편에서는 괜히 브랜드가 아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 괜히 싼 거 사봤자 제대로 못 쓴다. 그에 비해서 브랜드를 사면 그 브랜드가 브랜드 가치를 한다. 그 브랜드 값을 한다 해서 오히려 가성비가 브랜드를 사는 게 더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 요즘에는 심지어 이것도 있는 거 알아? 명품 재테크 들어봤어? 아, 명품 명품을 사가지고 그걸 좀 꽁쳐놨다가 어, 하는 어떤 거. 명품은 예를 들어 내가 이걸 500만 원에 샀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보통 중고면 가격이 떨어지잖아. 100만 원 이거 막 떨어지잖아. 근데 500만 원에 사서 600만 원에 판다는 거야. 어? 그러한 그 한정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브랜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그리고 아까 쌤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 요즘 세상이 아까 지석이가 얘기한, 지석2가 얘기한 거 마찬가지인데, 브랜드라는 것들은 결국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브랜드화 할 건가. 아까 지석이가 다 라면, 이러면 어떤 차별성이 있냐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받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른바 브랜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라는 것들이 회사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고, 회사 차원뿐만 아니라 각 개개인, 하진이, 준이, 지석이 이런 각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준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준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게 박준이라는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이가 한다. 준이가 뭐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신뢰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형성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브랜드가 각 개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자본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는 나를 팔아야 돼. 지금 수쌤도 사실 나를 판 거야. 내가 시장에 나와서 이 선배 독서교실을 여러분 보는데 이렇게 선택한 거잖아. 다른 뭐 이렇게 프로그램도 이렇게 있잖아.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들이 나를 파는데 어떻게 나를 효과적으로 팔 거냐. 나의 어떤 브랜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아,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브랜드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이는 이 책에서 그런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준이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이 무엇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준이는 그래서 브랜드와 관련돼서 준이의 브랜드 관이라고 해야 되나? 브랜드에 대한 음. 준이의 생각이 있다라면 준이는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그 부분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음. 일단은 그 브랜드가 팔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천천히 하고. 일단 제가 브랜드에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브랜드는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의 그 기능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그다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가장 많이 따지고 보는 것 같아요. 지속 투는 저도 뭐 준이랑 비슷하죠. 그, 그런 식으로. 이게 가성비랑 일단, 그 다음에 효율, 가격 대비 효율에 대해서 좀 많이 보는 편이죠. 하진이는 음, 전, 잘 음, 모르겠어요. 지속원은 음, 이 브랜드에 좀 뭐 흥미를 가지는 부분이라고. 음, 이 책에서 너가 브랜드와 관련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여러 가지 브랜드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중에서 너가 제일 어떤 관심 있게 본 부분은 뭐였는지 아니면 너의 브랜드관은 무엇인지 라는 부분들. 음, 일단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읽으면서 진짜 그냥 모든 물건이 그냥 다 브랜드라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책에서는 그 브랜드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가성비죠. 중국 거여도 성능 좋고 아무리 막 몰라도 중국 거 같은 거 좀 품질 떨어져 보이는 거라도 싸고 쓸만하면은 저는 사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 가성비. 최근에 그래서 요즘에 있는 뭐 PB 제품이라고 들어봤지? PB 제품 못 들어봤어? 라면도 사실은 보면 농심라면이 무슨 라면이 있는데 농심라면이라고 붙은 것들이 농심이라는 회사에서 직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하청을 줘가지고 그 브랜드만을 가져올 뿐이지 하청을 한 곳에서 그냥 이렇게 공급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농심이란 브랜드를 갖고 이렇게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마트라던가 이런 그 홈플러스라든가 이러한 그 뭐야 영업 조직에서 아니면 이런 그 GS25라든가 이러한 편의점 이런 데서 자기들이 그러한 그 하청업체들하고 바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트의 그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 자체 브랜드를 못 가져. 홍보할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납품만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중소기업들한테 그 중소기업들이 그 기술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마트나 이런 데서 원래는 농심이나 이런 데다가 뭐 해서 농심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이마트에 놓는 거잖아. 그럼 농심이 중간에 끼니까 가격이 비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마트가 직접 그 공장하고 직접 결을 해서 PB 제품이라고 그 이마트 브랜드를 붙여갖고 그 라면 같은 걸 내놓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농심라면이 5천 원인데 그 이마트 그 PB라면은 뭐 4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유통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브랜드를 얘기하는 것들.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한때 아예에서 노브랜드 이마트에서 노브랜드라고 브랜드가 노브랜드야. 브랜드 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 노브랜드라는 브랜드를 만든 건데 그것도 역시 뭐 브랜드. 주석이 뭐 아니. 음 그건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거지. 그래서 브랜드의 이름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품 자체의 품질이 중요한 거고 그 상품 자체의 품질을 이러한 그 이마트라던가 이러한 그 대형 유통업체가 자기들이 뭐 하겠다? 보증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러한 그 시스템이라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는 그 브랜드 그 회사가 모든 걸 다 만들었다는 거야, 직접. 근데 지금 나이키 같은 것도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관리하는 하고 영업 마케팅만 하지. 실제 그 나이키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거는 인도의 공장이라든가 뭐 베트남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만든다는 얘기야. 어?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이제 품질 관리는 뭐 하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그런 브랜드를 고집하는 것들이 효과적인 건가? 아니면 실속을 이른바 차리는 것들이 더 나은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에 지금 우리 커피 마시는 문화가 아주 많이 발달했는데,
커피 하면 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게 또 뭐? 스타벅스. 맥심. 응? 아니, 카페. 스타벅스. 예,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뭐 공간을 팝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유를 팝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스타벅스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스타벅스 커피가 다른 데 커피에 비해서 비싸잖아. 거의 한 5천 원 한다. 그럼 다른 데는 뭐 3, 4천 원 하잖아. 근데 이제 이른바 자기 스타벅스 가는 사람과 스타벅스 가지 않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차이를 어떻게 볼 건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심리. 이왕이면 난 스타벅스를 가겠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가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만큼 여유 있는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라고 그런 방향으로 추구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스타벅스 커피라고 특별히 뭐해? 더 무슨 커피가 맛있고 저기한 게 아닌데 나는 그냥 이거 백다방 그 커피 어? 거기 가겠다. 이른바 중저가 브랜드 있잖아. 중저가 매장들. 그런 곳에 가서 나는 오히려 가성비를 난 더 따지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란 얘기지. 그런 지점에 있어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 건가라는 점에서 그건 또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그런 선택이 다를 거고 그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 그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거에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나? 예를 들면 내가 돈만 있으면 명품도 사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그러고 싶은데 내가 단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성비를 따진다는 거를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합리적 판단 때문에 굳이 그런 걸 선택하지 않을 건가? 또는 또 다른 이유, 아까 환경이라던가 또 다른 어떤 그런 가치 때문에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냥 스타벅스 갈 일 있으면 가고, 어? 아니면 그냥 뭐 다른 데 있으면 그냥 가고, 난 그거 자체에서 나는 뭐 하겠다? 이래라 저래라 구애받지 않냐고 나는 자유롭겠다. 라고 생각할 건가? 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건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망이 뭔지 자기 자신은 어떤 의식의 흐름이 그런 것들을 결정짓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어쨌든 그 아버지와 아이의 그 대화들 속에서 여러분들 어쨌든 어떠한 논리,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청소년을 위한 그린 뉴딜이라는 책입니다. 해서 요즘 이제 우리가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환경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환경과 그 성장 두 마리를 다 잡자는 거야, 지금. 이 책은. 그린 뉴딜이라는 말 자체가 두 마리를 다 잡자는 건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점에서 어쨌든 청소년을 위한 그린 뉴딜이라는 책 가지고서 다음 주에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국가다 같은 경우에 뭐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써서 오면 다음 주 역시 발표하고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그냥 넘어갈 사람도 넘어가면 됩니다. 뭐 누가 뭐 말하려고 했어? 아니야? 자, 아니요.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네. 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